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5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의 교과서 32페이지 5단원입니다. 누가 잘하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오늘 배울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요. 엑셀을 저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엑셀을 실행하고 화면 구성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우리 교과서에 활동 1과 활동 2로 실제로 실습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엑셀이 어떤 거이죠? 네, 엑셀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표 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요, 컴퓨터가 좋은 점이 있죠. 어떤 거죠? 계산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계속해서 값을 더해요. 근데 중간에 틀린 게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죠. 사람이 계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하면 중간에 틀린 부분만 수정하면 전체의 합이 금방 바뀌어서 수정도 간편하고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컴퓨터로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손쉽게 이제 계산도 하고 간편하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으로는 유명한 것이 엑셀이 있고 또 한셀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이 엑셀을 다룰 텐데요. 그러면 우리 엑셀을 한번 컴퓨터상에서 실행해 볼게요. 네, 실행 방법은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깔려 있는 분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혹은 다른 버전을 클릭하고요. 엑셀이라고 클릭하면 엑셀이 시작됩니다. 네, 엑셀 시작 화면에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네모칸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네모칸 전체를요,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네모칸 이 하나는요, 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교실에서 사물함에 물건 넣을 때 하나하나를 열어서 열듯이 셀 하나하나에 문자나 숫자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물함에도 누구 사물함인지 이름이 있듯이 이 셀 하나하나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뉴는요, 위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밑에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메뉴에 따라서 누르면요, 다른 메뉴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홈을 눌렀을 때 그 리본 메뉴가 있고요. 삽입을 눌렀을 때 또 다른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아이콘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름 상자라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는요, 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나 이름을 나타냅니다. 아까 이 하나하나 작은 네모들이 셀이라고 했죠. 이 셀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지금 A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친구들, 행과 열, 머리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1, 2, 3, 4, 5, 6, 7, 8 이런 번호들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행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A, B, C, D, E, F, G 이렇게 알파벳이 계속 이어져 있죠. 이거는 열 번호입니다. 즉 이쪽은 행, 위에서 가로로 가는 곳은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셀이 여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행 번호와 열 번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A1이라는 건 뭘까요? 네, 열 번호, 행 번호를 같이 조합해서 A1 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셀 포인터로
로 이 이름 상자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셀 포인터는 현재 선택된 셀을 의미하고요. 그게 이름 상자에 그 이름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 수식 표시줄이 있어요. 바로 이쪽에 있네요. 이거는요, 셀 포인터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넣었어요. 혹은 뭐 어떤 수식을 넣었어요. 여기에 넣은 값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의 주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죠. 열과 행의 이름으로 조합해서 그 주소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활동 1과 활동 2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화면이 떴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 35페이지에 엑셀을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자료를 입력합니다가 있죠.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일단 보이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제기차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회가 있어서 1회, 2회, 3회, 4회, 합계, 평균이란 게 있네요. 그리고 회 옆에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은진,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건우, 성진, 소연이 있고요. 자, 은진이는 1회 때 3번을 찾고 2회 때 0번, 3번, 3번. 건욱이는요. 6번, 0번, 4번, 0번. 성진이는 2번, 2번, 3번, 1번. 소연이는요. 2번, 3번, 0번, 7번을 찾네요. 네, 친구들 다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료를 이제 입력했으니 서식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3가지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진부터 소연이까지 숫자가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범위는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누르면서 끌면 되거든요. 원하는 범위까지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놔두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범위를 지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Shift 키가 보이나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2개의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즉 은진을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곳에 대각선 끝을 선택하면 또 지정된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은진을 놔두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범위가 지정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쭉쭉쭉 내려가는 키를 눌러줬고요. 또 오른쪽으로 누르면 지금 Shift 키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해볼게요. 저희 자료는 다 입력했으니까 서식을 만드는데요. 아까 배웠던 걸로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기차기 기록은요. 제목이죠. 이 제목은요. 가운데 맞춤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기차기 기록이 딱 중앙에 있고요. 이런 첫째 행이 있는 셀의 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A1에서부터 E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셀 하나하나 있었던 셀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셀이 되었고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글자 크기도 16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표 양식 테두리를 만들고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A2부터 E8까지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대각선 방법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정이 되었죠. 여기면 이쪽에 테두리를 클릭해서 여기 세모가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해야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희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모든 테두리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다시 지정을 해서 이번에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또 합계의 서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이 평균의 가로줄은요, 배경색은 초록으로 하고 글자색은 노랑, 굵은 글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했고요. 우리 이 배경색을 바꾸는 건요, 이 페인트 통 보이시죠? 채우기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색을 눌러버리면 기존에 있는 색으로 칠해버리니까 여기 역삼각형 이 표시를 누르시고요. 색깔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여기 있는 초록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 글자색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은 이 페인트 통 옆에 있는 것입니다. 글꼴색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세모를 눌러서 노란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된 게 보이시죠? 이번엔요, 굵은 글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자는 이 왼쪽에 보면 굵게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까와 다르게 굵어진 글자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활동 일은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요. 네, 저장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서 이름을 바꿔서 제기차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그냥 누르도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PC에 문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기차기라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네, 엑셀을 마치려면 엑셀 버튼을 누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활동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으로 합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활동 1에서 만들어 놨던 것이 있으니 여기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교과서 37페이지를 보면 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3가지가 있네요. 먼저는 키보드로 입력하기입니다. 친구들, 합계를 구하려면 이 셀 하나에 은진이가 1, 2, 3, 4회에 찬 제기차기 기록을 더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3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네, 그렇게 그 식을 입력을 해주면 정말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되냐면 이 셀의 이름, 곧 주소값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렇게 우리 수식을 할 때 는 기호를 사용하죠. 이 기호를 쓰고요. 여러분, 이 1회 기록이 적혀있는 이 셀의 위치, 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 상자에 나올 이름이요. 네, 이 셀 포인트의 주소값은요. 바로 B3이겠죠. 그래서 키보드로 B3을 적어주고요. 그러면 적으니까 표시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플러스 B4라고 입력해주면 그 다음 셀이 더해지고 또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 B6까지 더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계산한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해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네, 이게 더 쓰는 게 더 오래 걸리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냥 9잖아요. 근데 이거 쓰고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친구들 잠시만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4개라서 그렇지 여러분 40개가 되고 400개가 되면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이번에는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는을 누르고요. 친구들 그리고 이 칸 안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이 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해도 돼요. 여기서 입력하는 게 더 잘 보이겠죠? 네, 그럼 입력해 볼게요. 얘는 어디서부터 더해야 되죠? C1부터 더해야 되죠. 이 C1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우스로 누르고 더하기를 써주고 또 누르고 더하기를 써주고 누르고 더하기를 써주고 누르면 또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인 방향키로 입력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나를 셀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더해주고 또 방향키로 놔두고 더해주고 또 방향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봤을 때는 마우스로 입력하는 게 편하긴 하네요. 그럼 이번엔 마우스로 해보겠습니다. 더하고요. 누르고 눌렀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합계는 다 교과서의 방법으로 구해졌습니다. 이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은진이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평균은 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죠? 네, B8에 있죠.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마우스를 두고요. 바로 지금 이 합계에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는을 하고 이 합계가 있는 값이 있는 이 셀의 주소 위치를요. B7이죠. 이거의 값을 4로 나누시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어때요? 네, 2.25 평균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이제 이 합계와 평균을 복사하는 거를 해볼 텐데요. 저희 합계는 이미 구했는데 한번 지워볼게요. 네, 이거를요 복사해서 여기 옆에 붙일 텐데요. 엑셀이 좋은 점이 그거예요. 복사는요, 여러분 똑같이 복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이 있어. 1을 복사했으면 똑같이 1이죠. 또 2를 복사했으면 똑같이 2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엑셀이 좋은 점이 수식이 있을 때는요. 이 셀이 겉으로 봤을 때는 9이지만 어때요? 속은 수식이에요, 수식. 겉으로 봤을 땐 9인데 정말 순수하게 9가 아니에요. 안에 수식으로 더해져 있는 값이 9지 실제로는 이 수식이 바로 이 셀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2로 바뀌면요. 자동적으로 합계도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죠? 원래대로 3이었고요. 근데요. 신기한 게 이걸 복사를 하고요. 옆에 셀에 붙여볼게요.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우와! 복사는 분명 9와 2.25를 했는데 왜 10과 2.5가 나타났을까요? 똑똑한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 수식을 복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도 수식으로 붙여넣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는요. 위에 있는 4개 셀을 더하시오였고요. 그러니 이쪽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을 때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위에 4개 셀을 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균도 그렇게 구하니까 달라지는 거겠죠. 똑같이 그러면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지정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는 셀, 칸의 모임을 말하죠. 워크시트는 그 시트 전체를 의미하고요. 하나하나의 작은 네모가 셀이었습니다. 이 셀에 여러분 문자, 숫자, 그리고 수식, 함수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수업에서는 함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수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간단한 수식만 했고요. 네. 그리고요, 엑셀을 이용하면 표로 되어 있는 다양한 양식을 만들었고 수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니 편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재밌게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간단한 어떤 엑셀에 대한 기본을 해본 거라서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어요. 우리 그래서 끝날 때 흥미로운 코딩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I was 13 when I first got access to a computer. My parents bought me a Macintosh in 1984 when I was 8 years old. I was in 6th grade. I learned to code in college. Freshman year, first semester, intro to computer science. I wrote a program to play tic-tac-toe. I think it was pretty humble beginnings. I think the first program I wrote asked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Or how old are you? I first learned how to make a green circle and a red square appear on the screen.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something come up and say, hello world, and I made a computer do that. It was just astonishing. Learning how to program didn't start off as wanting to learn all of computer science or trying to master this discipline or anything like that. It just started off because I wanted to do this one simple thing. I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as fun for myself and my sisters. And I wrote this little program and then basically just add a little bit to it. And then when I needed to learn something new, I looked it up either in a book or on the internet and then added a little bit to it. It's really not unlike kind of playing an instrument or something, or playing a sport. It starts out being very intimidating, but you kind of get the hang of it over time. Coding is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and I know it can be intimidating. A lot of things are intimidating, but you know, what isn't? A lot of the coding that people do is actually fairly simple. It's more about the process of breaking down problems than sort of coming up with complicated algorithms as people traditionally think about it. You don't have to be a genius to know how to code. You need to be determined. Addition, subtraction, that's about it. You should probably know your multiplication tables. You don't have to be a genius to code. Do you have to be a genius to read? Even if you want to become a race car driver or play baseball or build a house, all of these things have been turned upside down by software. What it is, computers are everywhere. You want to work in agriculture? Do you want to work in entertainment? Do you want to work in manufacturing? It's just all over.